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아바타입니다.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JTL 찰스 채널 많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환시켜줬던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이었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는 계약직 파견직 이야기입니다. 계약직 파견직은 과거로부터 갖고 있던 선입견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부정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선입견보다 더 크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지만 실제로 계약직 파견직에 대한 오해도 많고, 또 지금 우리가 공채가 없어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채용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이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직 파견직은 사실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입니다. 경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추가적인 옵션이 없다, 내가 더 시간을 보내도 내가 원하는 곳에 정규직이나 이런 곳으로 가기 힘들다고 판단이 드신다고 하면 우선 계약직이나 파견직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내가 원하는 직무와 최대한 유사성과 관련성을 가지고 내가 거기서 뭔가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 계약직이나 파견직을 좀 활용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정규직보다는 그래도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도전하시고 정규직으로 이직할 때 충분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내고 있었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우선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직무를 먼저 알아야 되고, 직무를 선정한 다음에 업종, 그 산업에 대한 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를 갈 것인가 선택이 돼야 되는데, 그만큼 직무가 먼저란 얘기죠. 이 직무에 대한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직이나 파견직이라도 지금 상황에서 과감하게 선택해라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직이나 파견직이라도 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집 공고상에 너무 간단하게 나와요. 너무 간단하고 뭔가 자세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없고, 직무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해요. 예를 들면 무슨 관리인데 어떤 관리를 하는지 정확히 안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기피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채용 기간이 무작정 2년이에요. 2년인데 그 하는 일 자체도 굉장히 불투명한 경우도 있어요. 이게 2년을 다 준다라는 게 우리 면접왕 이용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하나 배웠는데, 뭐냐면 2년을 다 준다라는 거는 첫 번째로 이게 계약직이나 파견직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검증을 아주 심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일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을 다 줬다라는 거는 그 직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기간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2년간의 계약직을 채용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볼 게 편견입니다. 아까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지만 편견을 깨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무조건 단편적으로 계약직, 파견직은 연봉이 낮고 허드렛 일을 할 것이다, 경력으로 인정 안 할 것이다, 또 무시당할 수 있겠다,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편견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경력으로 인정 못 받을 것 같은 생각, 이 부분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특히 파견직 같은 경우에 내가 원소속이 있고 그 원소속에서 다른 회사로 파견이 되는데, 그 파견 이력서를 사용할 때 그 소속 회사는 원소속 그 파견하는 회사지만 실제 일한 거는 이 경력을 쌓은 회사거든요. 그 인사 담당자나 그 회사도 당연히 그거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꺼림직해서 오해 갖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거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나이가 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파견이나 계약직을 꺼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공백기가 길어질수록 그 공백기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더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계약직이나 파견직을 가는 게 좋지, 내 나이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 가서 그걸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커리어를 망치는 그런 경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을 활용을 하셔야죠. 내가 현직자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수 있고, 거기서 이 현직자들하고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잖아요. 이런 기회를 어디서 나와요? 현직자와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직무, 팀 내에서 직무에 대해서 배우고, 그 넓게는 회사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배우려고 자꾸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물어보고 하면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속한 업종에 대한 동향들을 한번 수박 겉핥기지만 한번 동향을 보고 계속 배우고 얘기하면서 자꾸 전체적으로 자기 스코프를 넓혀가려고 해야 이게 나중에 이력서 쓰고 면접 보고 할 때 그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알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어떻게 시간 때우고 내가 경력에 한 줄 이력서 쓰기 위해서 이 파견직이 왔다, 아니면 그 생각도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경력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계약기간, 파견기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좀 다른 식으로 전환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좀 무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고, 다른
다른 사람이 내 직무를 해줄 거나 내 커리어를 만들어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 판단에 있어서 내가 내 직무를 좀 일단은 좀 한 발 물러서서 이거 일보 후퇴 이보 전진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좀 물러서서 내 직무에 대한 영역을 좀 키우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가 계약이나 파견직의 기간을 이용하고 그 안에서 내가 나만의 어떤 전문성을 끌어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 단계 점프하겠다는 생각으로 그 정신무장을 딱 한 다음에 거기에 임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그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면 돼요. 내가 맞춰놓은 타임라인만 생각하세요. 나는 여기서 6개월 계약직 하며 취업 준비하고 현업 파악하고 직무 전문성 쌓고 그 다음에 플러스 6개월 내에 그 뒤에 6개월 내에 1년 내에 취업하겠다 라는 타임프레임을 딱 잡고 나는 1년 안에 다른 회사에 정기직으로 취업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활용하는 기간이다. 내가 돈 받고 활용하는 기간이다. 돈 내고 취업 준비하는 게 아니라 돈 받고 직무도 배우면서 현업자랑 만나면서 업종도 파악하고 그러면서 취업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순간 그 1년이 남들의 시선을 눈치 보면서 오히려 돈 벌지 않고 정말 취업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유용한 기간이 되는 거지. 그 생각을 잠시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거나 그런 것들로 파견이나 계약직을 돌리게 되면 이게 계속 물러서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물러서고 결국에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회사에 들어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직자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적극적으로 그 회사에 소속감 갖고 책임감 갖고 뭐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 하나라도 한두 개라도 가져오면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계약직 파견직 생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게 정말 아무리 급하더라도 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그런 곳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분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무슨 컴퓨터 자격증 땄다가 한자 자격증 땄다가 회계 자격증 땄다가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거는 전혀 오히려 안 쓰는 게 나아요. 그렇게 중난방으로 자격증을 따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약직이나 파견도 활용을 하셔야 취업에 유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도 실제로 과거의 회사에서 실제 밑에 직원이 계약직이었는데 TO가 나고 일도 괜찮게 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줬던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는 계약직이었는데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돼서 즉 이직할 때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했던 회사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서도 과거에 몇 개월 계약직으로 왔던 친구인데 굉장히 회사를 많이 알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저도 가르쳐주고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 친구가 또 다른 유명한 외국계 회사로 또 이직을 할 때도 역시 계약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SNS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친구가 다른 회사에 정규직으로 이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는 사실 주위에 많습니다. 처음에 출발이 어떻다라고 생각하는 건 가장 어떤 편견이나 남의 시선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는데 그 부분을 좀 시선만 돌리고 자기 기준만 확실히 세운다면 남과 다른 출발을 할 수 있다. 남과 달리 좀 빠르고 좀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한번 깊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